국민의당 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19차 비상대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어제 추미애 대표의 우리 국민의당에 대한 금도를 넘는 발언 때문에 추경 국회가 파행이 됐었는데,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부터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함께 국민의당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서 저희 당은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과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는 동영상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녹음기를 설치해서 자작 쇼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어제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서 사과를 한 청와대의 입장을 모른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사과를 한 이상 그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진정한 사과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언행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추미애 대표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국민소통수석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도저히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무능하고도 전략적으로도 실패한 쇼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백주 대관에서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무수석과 함께 와가지고 우리 원내대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사과를 했는데 사과받지도 않고 사과를 받았다고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공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에 청와대 소통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소통 부족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한다면 청와대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정부가 무슨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 내와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직함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소통 부재로 인해서 일어난 해프닝이라 한다면 국민소통수석을 교체를 하든지 국민소통수석의 직제를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청와대가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 이상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 있다 할지라도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하겠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청와대가 사과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성토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하겠습니다만, 그럴 바에는 앞으로는 정략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폄하를 하거나 비하를 하거나 또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공작 정치를 당장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를 합니다. 협치의 걸림돌을 대신 치유하겠다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사과를 일단 수용한 이상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해서 여러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통크게 국회에 복귀해서 추경 예산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상과 상식을 넘어선 더불어민주당의 정략과 행태가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무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인사, 비리, 배제 5대 원칙을 위반한 전형적인 인사가 송영무 장관 임명입니다. 도대체 왜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원칙을 위반하고 이런 인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되뇌이고 있는 대통령이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을 위반한 비리 덩어리 인사, 탕평이 없는 코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인사 쇼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마치 장관이 되려면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내정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야당의 주장을 일부나마 수용을 했다는 점에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본연의 임무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입니다만 끝내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권자이고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를 하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를 제지할 또 원천적으로 봉쇄할 힘이나 방법 또는 도구가 없습니다. 이번 조재엽 인사에 대해서는 송영무 인사 때문에 빛이 바래기도 했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큽니다만 나름대로 청와대 측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미국 측의 한미 FTA 재협상 공식화와 관련해서 미국 뉴욕 대표부 대표가 어제 정부의 한미 FTA 개정을 위한 절차 개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 발언에 대해 합의의 얘기라고 부인했습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재협상 협의는 없었으며 재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정부 뒷북 대응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귀를 잘 이해를 못했는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운전대를 잡게 해준 대가로 40조 원에 이르는 미국 투자를 약속하고도 한미 FTA 사실상 재협상 카드를 내줬다고 한다면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대줘야 이 미국의 요구를 막아낼 수 있을지 근심과 걱정이 큽니다. 한미 FTA는 어렵게 한미 간의 이익 균형을 이루어냈습니다. 재협상 자체가 이 균형을 흔드는 것입니다. 재협상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의 협상 목표여야 합니다만 미국이 재협상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청와대는 메인 스토리 대신 비하인드 스토리 홍보에 열을 냈습니다. 정작 국익과 관련된 중대한 현안 대신 외교부 장관의 컵라면과 영부인의 한복 관련된 내용만 홍보를 했습니다. 결국 미국까지 가서 눈뜨고 코베이는 형국을 맞이하고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맹성을 촉구하면서 도대체 얼마나 내줄 것인지 이제라도 명확하게 밝히고 뒷북 대응이라도 제대로 해서 한미 FTA가 한미 간의 무역 균형을 이루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막말, 그리고 사실상 검찰 총상 행세를 하면서 국민의당 죽이기에 앞장서는 등 회방으로 말미암아 국회가 파행된 데 대해 지금도 유감스러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깊은 유감을 전달했기에 산적한 국정현안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남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대안 추경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당이 국회를 정상화를 발표하자마자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조대우 후보자의 사진 사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도덕성 측면에서 조 후보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송영무 장관을 대통령께서 임명한 것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것이고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것은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던 과거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들이 그토록 청산하겠다던 적폐가 아닙니까? 오늘 11번째로 대통령의 인사 5대 원칙 파기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어물쩍 넘어갈 생각일랑 추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기다릴 것입니다. 미국 측의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도 미 위원장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FTA를 재협상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된 데 대해서 청와대가 FTA 재협상에 합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이것은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 홍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닌가요? 또 이렇게 미국 측 상황과 입장 파악에 소홀한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양국 간 논의 내용을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고 이제라도 재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가 아니라 본격적인 인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법보다 우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원전 공사가 멈췄습니다. 갑작스런 공사 중단에 전문가들이 집단으로 반대를 표시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저항하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비는 원전 11기가 필요 없다는 청와대 구미에 맞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밀어붙이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화는 지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몫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추진됐던 통신기본료 폐지는 부처 간 정부와 통신사 간의 불신과 상처를 남긴 채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언제나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 내에 있어야 비로소 정당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저도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내서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서 한 사과를 받아들이고 추경심사 등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사과는 미흡하지만 정부의 성공을 원하고 민생을 우선하는 차원의 대승적 결단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여당의 현주소는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청와대 따로, 당 따로, 민주당 당대표 따로, 원내대표 따로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노출됐습니다. 국민의당이 야당이지만 참으로 집권여당이 걱정입니다. 문제를 촉발한 추 대표는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여당의 문제아로서 존재감은 확실히 부각된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추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추 대표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노조 및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6.19 탈원전 선언에 따라서 한수원 이사회가 이날 신고리 569기 공사 중단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입니다. 신고리 569기 공사로 멀쩡히 생계를 이어가던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의 원칙을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닌 대화와 타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타인을 설득하지 않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폭력인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약 3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일단 선언부터 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앞뒤가 틀린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탈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탈원전 정책은 실현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현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했을 때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무시하고 국가 정책에 복종하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문 대통령 자신이 비난하던 적폐 세력의 사고방식입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6.19 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탈원전에 대해 민주주의적 대화와 타협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화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를 18부 5척, 17척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후보 시절부터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청년천하, 청와대 내 청년수석 비서관의 신설 등의 청년정책 전담 기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일자리위원회와 업무 영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그동안 대통령 직속으로 있으면서 청년의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관련 업무 및 청년 복지와 인재 양성의 청년 관련 정책을 자문해온 청년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선거 기간에만 반짝 나오는 금전적이고 분절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직면한 문제는 선거에 임박해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일상적인 아젠다로 삼아 국민적인 관심사로 정착시켜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몸소 실천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런 실천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청년위원회를 폐지하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수년간 운영해 오며 쌓인 노하우를 발판 삼아 청년위원회를 승계 발전시켜 나가거나 승계할 의향이 없다면 제대로 된 청년정책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청년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청년정책의 기능과 역할이 언제까지 어떻게 작동하고 요요할지에 대한 점검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위원회가 청년을 포함한 전체 일자리 창출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되었으니 그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현재 당연직 15명과 민간 위촉직 15명에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청년일자리위원회에 청년이 없는 것입니다. 평균 연령 55.5세이며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20대 국회의원이 시급 6,470원을 받는 청년의 삶을 사실 대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세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구색 맞추기 정치로 청년을 액서사리로 장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에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여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청년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청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모두 마치고 안건 심의를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